언더케이지 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 F77입니다. 오늘은 LG G4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G4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잘 나간 친구들과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가죽이라는, 천연 가죽이라는,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죠. 천연 가죽인데 일단은 천연 가죽이 싫으신 분은 플라스틱도 있어요. 이 세라믹 화이트인데 요 뒤에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그 클러치 폰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래도 역시 메인은 가죽인 것 같아요. 가죽이 상당히 질감이 좋아요. 상당히 질감도 좋고 이 뒤쪽에 이게 여러 가지 별명이 나왔었는데 누구니 이거 포춘 쿠키래. 이거 누가 그랬어. 그리고 지포춘 쿠키 이 누구야. 자 여하튼 그랬는데 이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좋고 이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LG가 말하는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창조경제 같은 얘기인가? 근데 이쪽에 사실 아날로그 감성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배터리 커버에 가죽이 여기만 덮어서는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단차라기보다는 너무 질감의 차이가 나 가지고 최소한 사이드 라인까지 덮어주는 디자인이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막판에 가죽으로 급하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했을 이유는 없는데. 자 그냥 그래요. 여하튼 자체는 좋아요. 그립감은 좋은데 이게 아크 디자인이 적용돼 가지고 살짝 곡선이 들어가 있죠. 그립감은 좋은데 덕분에 책상에 놓고 이렇게 빈둥거릴 때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빈둥빈둥 거려요, 폰도. 이거는 쪼끔 문제가 있지 싶은데 평평한 폰은 안 그러거든요. 각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전면으로 돌아와서 전면 리시버가 있고요.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있구나.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5.5인치 Q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LG 로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엔 아무것도 없어요. 뒤쪽에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 LG가 그렇게 자랑하던 카메라인데 자랑할 만해요. 써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자, f1.8의 밝은 렌즈죠. 확실히 야간 샷을 찍을 맛이 나요. 그 컬러 스펙트럼 센서, 레이저 오토포커스, 듀얼 LED 플래시, 볼륨 키, 전원 키, 밴드 LTE.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이런 거는 다들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여기다 추노를 박아놨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아빈을 이렇게 박아 뭐지? 가죽이 아깝지도 않나? 이 통신사 임직원들은 좀 사고방식이 일반인과 다른 것 같아. G4 로고가 있고 스피커 그릴이 있죠. 그리고 배터리 커버가 열려요. 이건 자신 있게 배터리 커버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백커버가 아니라. 왜냐면 이건 배터리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배터리가 교체형이야. 3000mAh 교체형.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마이크로 심카드 슬롯이 있는데 원래 요것들이 크게 장점은 아니었는데 삼성이 그거를 완전히 갈아 없애 가지고 이게 상대적인 장점이 돼 버렸어요. 근데 3000mAh 배터리에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교체가 된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정도가 되겠죠.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한데 사실 기존의 G3보다 베젤이 조금 두꺼워지고 해 가지고 썩 뭐라 그래야 되나? 100%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디스플레이가 꽤 좋아요. 디스플레이가 이게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디스플레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G3처럼 샤프를 많이 넣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이게 광색역일 수도 있고 측정치를 보니까 이게 표준 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표준 톤에서 심하게 벗어났다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선명하고 색깔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아몰레드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꼴 보기 싫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여하튼 디스플레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만족인데 측정치가 굉장히 구리게 나와 가지고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여하튼 그래요. 인터페이스 UI LG UI 4.0이라고 그랬죠. 롤리팝인데 G 플렉스 2에 들어가 있는 롤리팝과는 또 달라요. 이 친구가 훨씬 나아요. 그냥 속도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많이 깔끔해졌다는 건데 이 위에 쪽에 요렇게 노티바 아이콘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세련돼 보이고 아이콘 색감이라든지 전반적인 이펙트들이 굉장히 깔끔해요. LG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았어요. 역시 LG가 UI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대로 커버를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스마트 알림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 알림이 같은 거 잘 많이 안 쓰죠. 그런 것보다는 다들 많이 걱정을 할 건 역시 CPU일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08이 들어가 있죠. 810에서 B코어 2개를 빼 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번에 퀄컴 마케팅 CFO가 아니라 VP가 또 헛소리를 했던데 퀄컴 스냅드래곤의 810의 발열 문제는 헛소리라고 했든 러비시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정작 걔네 기술 이사는 문제가 있다 그러고 마케팅 담당은 헛소리라 그러고 어쩌라는 거야.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입이라도 맞추고 하든지. 이럴 때 오한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처단할 수 없어서 굉장히 열받는데 그래서 LG가 808을 넣었어요. 808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훨씬 덜해요. 발열이 훨씬 덜하고
LG가 최적화를 잘했다고 자신이 있는데 확실히 그럴 만해요. 내장 앱들을 쓸 때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문제는 서드파티 앱 같은 걸 쓰면은 CPU 발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서는 차이가 아무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시너스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LG랑 뭐 810을 넣고 싶지 않았겠어요? 810이 G플렉스 최저도 맞지만 거의 패급인데 그걸 쓰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넣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쓰는 애들은 지장 없으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카메라를 봅시다.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카메라가, 왜냐면 LG가 내세우는 게 카메라거든. 카메라가 그냥 일반 주광 일반 실내에서 찍으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요. 카메라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야간에서 찍었을 때 수동 모드 지원되는 거 아시죠? 수동 모드로 조금만 장난치면 야간 모드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2초 노출 준 거거든요. 2초 줬는데 셔터 스피드를 2초 준 거예요. 흔들림도 거의 없고 렌즈 밝기가 밝으니까 일단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수동 모드도 잘 나오고 그 렌즈 밝기도 밝아 가지고 야간에 사진 찍을 맛이 나요. 정말 이거는 아예 새로운 재미를 찾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갤럭시 S6는 뭔가, 그러니까 두 개 사진 느낌이 조금 달라요.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하이테크하게 잘 나온다 그러면 G4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현실적으로 잘 나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애매한데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보다 큰 화면으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면도 잘 나오고 후면도 잘 나와요. 카메라 면에서는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흠을 잡느냐? 당연히 흠을 잡을 때가 있죠. 아까 말했지만 3000mAh 배터리인데 3000mAh 배터리를 QHD를 돌리고 스냅드래곤 808을 돌리니까 당연히 녹아내려요. 녹아내린다는 말인즉슨 화면 켜짐이 3시간 반을 못 가요. 3시간 한 10몇 분이 제가 최대치였어요. 그 G3랑 배터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전장에서 나아지지 않은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G3가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소속했던 걸 생각하면은 G4의 배터리는 뭐 처참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G4는 플래그십이라고 보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냅드래곤 808을 떠나서라도 고릴라 글래스 4도 안 들어갔어요. 뭐 물량을 뺏겼다 이런 말은 뭐 그건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도 짧아요. 거기다가 퀵차지 2.0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패키지에 퀵차지 충전기가 없어 가지고 우린 그걸 따로 사야 쓸 수 있어요. 사실상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가 절감을 하고 사실은 이건 차세대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G3 플러스 같은 느낌이에요. G3 플러스로 보기에는 상당히 잘 만든 기계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갤럭시 S6랑 가격 차가 얼마나 죠?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나요. CPU만 해도 이미 30,000원어치는 사라졌다고 봐요. 근데 그런 소소한 다운 스펙과 이런 플래그십답지 않은 것들의 면모를 봤을 때 이걸 그 돈 주고 사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자랑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카메라고 두 번째는 배터리 교체가 된다는 것과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S6가 그런 흉한 짓을 하니까 그런 게 다 자랑이 되잖아. 갤럭시 S6 탓이에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카메라가 물론 모든 것일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상회할 만큼 이걸 그 값 주고 살 만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 G4를 사도 되는 분들 첫 번째, 나는 가죽이나 카메라가 너무 중요해서 어떤 돈을 주더라도 그 프리미엄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지금 당장 사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G3 캣6나 사실 이건 그냥 G3예요. 겉만 봐서 모르지만 그냥 G3나 다른 타사에 비해서 이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괜찮은 폰이지만 플래그십 이 돈 받을 플래그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산다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돈 주고 사는 거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기계가 못 났느냐 하면 뭐 누차 말하지만 기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 마음에 들어. 배터리 빼고. 하지만 그 돈 주고는 아니다. 이상 끝.